그 대통령이 이번에 민정수석이니 뭐니 다 바꿨잖아? 홍보수석 다 바꿨는데, 바꾼 사람들은 우리가 낯선 사람들이지, 이름은 잘 못 들었던 사람들인데, 바꿨다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흔히들 그 전에 일한 사람들이 마땅치가 않아서 새롭게 더 좀 잘할 사람을 뽑는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잖아. 근데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순서를 밟아가는데 첫 단계 일을 할 사람이 있고 마무리 질 사람이 있고 이런 거잖아. 진행할 사람이 있고 마무리 질 사람이 있고 이런 건데 그동안에 그 사람들은 1년 동안 모든 나라가 엉망진창이었던 거를 그래도 나라다운 나라로 다시 재정비하는 데 힘을 쓴 사람들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일은 충분히 잘 됐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그들의 역할은 충분하고 그들은 애를 썼으니까 그 다음에 일꾼들을 발탁을 한 거겠지. 그 다음 일꾼들은 조금 더 진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뽑았을 거다라고 나는 추측을 해. 그동안에 왜 이렇게 더디냐 사람들이 막 답답해하고 그랬잖아. 그거는 그들이 일을 질질 끌고 못해서가 아니야. 그만큼 망가져 있었다라는 거지, 나라가. 정상화 시키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린 거고, 제대로 탄탄하게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정비가 됐으니까 이제 진짜 일을 진행시키자. 이런 마음이 아닐까. 내가 이재명이면 그럴 거라 생각하니까 그렇게 보거든. 때가 이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 정청래도 거기에 발맞춰 갈 거고, 성현길도 김민석도 다 경쟁자지. 절대로 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누가 더 일을 딱 맞는 시기에 맞는 정책으로 일을 해나갈 사람인가가 국민들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거겠지. 그러니까 복이 많은 거야. 없어서 탈이잖아, 저쪽은. 사람이 없어서 누가 해도 다 문제잖아, 거기는. 근데 여기는 누가 해도 다 잘할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되고, 오히려 더 치열하게 경쟁을 정책으로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본다,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끌어가야 된다, 이런 거를 모든 국민들이 다 듣도록끔 그렇게 경쟁을 해주면 토론을 하고 그러면 아마 격조 높은 그런 정당 당대표 선거가 될 거라고. 그런 거를 여태까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괜찮은 당대표 선거가 될 거야. 왜냐? 다 인격적으로 나쁘지 않은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자꾸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욕을 하고 민망하게 만들고 이러는데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되지. 그 본인들은 안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거야. 자기네들한테 불이익이 떨어질까 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 쪽에서 힘 좀 얻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말 퍼뜨리고 만들어 퍼뜨리고 그러는 거지. 어떤 꼼수를 쓰든 오세훈이 별짓을 다 해도 결국은 대한민국은 이제 제대로 가는 그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병균 같은 사람들은 재앙이거든. 그런 거는 절로 없어져.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살겠다고 스스로 병원체들은 다 떨궈낸다고. 그래서 못 견뎌, 그들은. 거기에 못 붙어 있어. 박멸될 거야. 정신 나간 사람들이 반이고, 그래도 온전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 반인데, 언제나, 그래서 선악이 존재한다고 그러잖아. 반은 선이고 반은 악인데, 49대 51로 언제나 어느 쪽이 50이주냐에 따라서 나라, 세계가 기우뚱하다가 또 이쪽으로 가면 또 좋은 듯 하다가 이러는 거야. 1, 2% 갖고선 그렇게 달라져, 기운이. 어쩔 수 없는 거야. 호르무즈 또다시 또 봉쇄했대잖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레바논을 또 폭격을 해서 트럼프는 말뿐이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야. 행동, 네타냐후 하나 가만히 있게 못하는 사람이 무슨 지가 종전협정을 한다 그러고 지금 뭐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냥 이리저리 놀아나고 있어. 그냥 혼자서 정신승리 한다는 말이 그런 건가 봐. 혼자 잘났어. 혼자 이겼고. 마크롱이 트럼프한테 질려가지고
어느 누구도 트럼프하고 옆에 앉을 생각을 안 하잖아. 앉고 싶어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찾다 찾다 대한민국은 북한 문제가 있을 테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자리를 그렇게 마련을 했다는 거지. 자기는 앉고 싶지 않고 누구도 원하지 않는 거지. 트럼프를. 근데 트럼프가 이재명을 졸졸 따라다니는 걸 보고서는 그렇게 붙여주면 되겠다. 그렇게 했나 봐. 이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가르쳐 준 거지. 이란이 생각지도 못한 무기가 있다는 거를 가르쳐 준 거야. 호르무즈 봉쇄를 갖고 얼마든지 세계를 마음대로 위협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폭격을 하니까 바로 호르무즈 봉쇄한다 그러잖아. 그게 최고의 무기가 된 거야. 그래서 트럼프가 이란을 아주 앞으로 또 큰 국가로 키워주는 거지. 때려서 키우는 거.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이 그런 데잖아. 200년밖에 안 된 얘네들이 몇천 년의 그런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을 얘네들이 어떻게 이겨? 그런 거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5천 년 역사가 있다 그러면은 이들은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때부터 자기는 자기 선조들 찾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는 프랑스에서 왔다, 영국에서 왔다. 그러면 이제 역사가 길어지잖아.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네만이 제대로 미국의 진정한 미국인이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다른 이태리까지도 백인이라고 안 하잖아. 지중해 쪽은 백인 취급 안 한대잖아. 영국, 프랑스, 독일 그 정도가 지네들이 그게 백인 우월주의야. 근데 그들이 몸매달고 있는 거는 이스라엘 주이시들이잖아. 주이시 돈이잖아.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고. 왜냐, 그들은 이제 지나간 역사로 자기네들의 문화를 자랑하면서 지탱할 힘이 이제는 거의 없어졌어. 왜냐, 신세계가 열렸거든.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그거를 끌고 나갈 그런 실력을 못 갖추고 여기까지 온 거야. 21세기에 들어온 거야. 근데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별의별 일을 다 당하면서도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회복하고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탄압을 받고 힘들 때마다 어떻게 미래에는 우리가 이런 걸 안 당하고 사는가 그걸 다 연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든 거를 갖춘 나라가 그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5천 년 역사가 준 힘이라고. 5천 년 역사 속에 우리 민족 정신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를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세계가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그러잖아. 시간을 되돌려서 자기네들이 다시 준비할 수는 없거든. 지금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미 늦었잖아.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게 너무 빨리빨리 변해가고 AI가 휙휙 날아가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 기반을 안 닦았다면 이제 미개국으로 빠지는 거야. 그러니 G7 해봤자 그 G7에서 누가 앞으로 세상을 이끌 나라가 있냐고. 그러니까 다 한국한테 들러붙는 거지. 그래서 아무래도 G7에서 누구를 빼버리고 한국을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G8을 만들어서라도 한국을 꼭 집어넣고 싶은 그런 마음일 거라. 말 안 해도 가만히 놔둬도 지네들이 알아서 올려놔. 지금 하는 것 트럼프까지도 들러붙어서 난리를 부리잖아. 다른 데 안 뺏기려고. 그건 흉내낼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나라거든. 다른 나라로 대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대체 불가능하다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다른 나라 어떤 나라를 갖다가 붙여놔도 안 되는 거야. 삼성 하나가 SK 하나가 일본 탑 100 기업을 다 합친 것만큼보다 크다잖아, 이제.